안녕하세요. 부자는 메릭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1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부제로 정비사업 필수 비용 등 분양가에 적정 반영한다고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사업 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내용. 두 번째는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요즘 원자재가 엄청 올라가고 있죠.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도 제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오늘이었죠.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이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그리고 자재값의 상승 등으로 현장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서요.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그리고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협회, 그리고 정비사업조합 및 허그, 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에 경제 여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및 국민 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해서 근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금일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인데요. 현행 우선 보시면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그리고 기존 거주자 이주 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 택지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됐는데요. 개선사항 보시면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이자도 있고요. 총회 개최 등 필수 요소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 이전비 그리고 영업 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그리고 명도 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고 하고요.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이주대출 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요 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측면인데요. 우선 현행은 기본형 건축비는 정기고시 3월, 9월입니다. 외에도 주요 자재 가격 급등 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 도입 2008년도죠. 7월 이래 조정 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교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선사항 보시면 자재비의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게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PHC 파일 그리고 동관을 창호 유리, 강화 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 추가하는 한편 이제 단일 품목의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레미콘, 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죠. 유리, 그리고 마루,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인데요. 현행은 그동안 민간 택지비 산정 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 왔으나 해당 감정평가사나 외부 의견 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되냐면요. 개선사항은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해당 사항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평가 및 협회 사전심사, 그리고 기존은 이제 부동산은 단독심사였죠. 근데 개선사항으로 택지비 검증을 이제 주관하는 부동산원, 그리고 해당 평가사 전문가로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택지비 평가 조기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허그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도시보증공사도 자재비 급증, 탄력을 반영, 그리고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요. 최근 3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는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 사업장 선정 시 허그의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요. 허그에서 별도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발표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한번 알아보면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서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시행규칙이죠.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본 제도 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하고요.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허그 시행 세칙 개정을 6월 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개정 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가 관련한 절차도 신속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요. 향후 250만 호 플러스 알파로 공급 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주택 공급 촉진,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분양가제도 합리화 방안 관련 Q&A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번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이번 조치는 정비 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보다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해서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의사항은 요즘에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답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원자재 가격과 기본형 건축비 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 기대된다고 하고요. 또한 제도 개선 후에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해서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재값과 건축비 간 연동성이 강화됨에 따라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재값이 대폭 내려가는 경우에도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번 제도 개선은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하고요. 신도시 등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사업은 근본 조치와 큰 연관이 없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도 향후 자재 수급 안정 시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하고요.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촉진되어 시장 안정과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은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사업주체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에 적정성 여부를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하는데 외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검증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원 내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게 됐고요. 해당 감정평가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서요.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향후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제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답변은 이제 근본 제도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합리적으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고요. 향후 불필요한 분양 지연 등이 방지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개선은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오늘 있었던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이제 법이 개정될 것 같은데요. 합리화 방안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방안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를 믿고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시길 저 역시 많이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